네, 안녕하세요. 88 서울 재개발의 이이사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제가 따끈한 소식을 바로 접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바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냐면요. 서울시에서 사업성 보전 개수 등 적용을 해서 수혜지 3곳을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심의를 통과했던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정비 기본계획 고시 후에 한 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이제 알아보는 건데, 이걸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무슨 내용이냐,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성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사전 안내 및 그 다음에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되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영상에서 지금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사업성 보전 개수 적용 등으로 기존 계획 대비 분양 가능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높게 증가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영상들을 통해서 재개발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찍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업성이 좋아야지 그 지역의 소유주분들도 동의서를 잘 거쳐질 거고,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재개발에는 딱 2가지 포인트를 좀 잡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첫 번째로는 이제 사업성이고, 두 번째로는 동의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의 좀 핵심적인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서남권 관문 역할을 하는 금천구 시흥 1동이에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오래됐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여기도 신속통합 계획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는 45층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16개 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72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들을 공공시설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원 하부에 또 추가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또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제1종과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제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까지 시켜줬다라는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릴 거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지금 37.6%로 대폭 상향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숫자가 작아서 이제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10%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로 인해서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높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작은 숫자 하나만으로도 세대수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발표가 됐다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제 그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60세대 정도 이제 증가를 했어요. 전체 이제 세대수가 이제 그만큼 늘어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우리한테 좋은 거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1인당 추가 분담금이 약 4,500만 원 정도 감소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재개발을 이제 투자를 하거나 기존 소유자분들도 우리가 지금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사실상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이 사업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오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은 또 한 군데 다시 좀 설명을 같이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같이 보실게요. 자, 두 번째로는 동부권에 속하는 노원구의 상계동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계획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39층으로 올라가고요. 26개 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총 4,591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2종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아까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량이 얘네도 똑같이 20%에서 여기는 좀 더 39.2%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332세대가 증가를 해요. 자, 332세대 굉장히 적은 숫자 아닙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의 1인당 추가 분담금이 약 7,2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생각했었을 때 내가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에서 전체 금액이 1인당 평균
잡는 겁니다. 그래서 7,2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지금 생각했었을 때 2억, 3억인데 7천만 원 감소한다는 거 굉장히 큰 내용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지역으로는 이제 서남권의 구로구 온수동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온수역이 있잖아요. 역세권 활성화로 진행을 하게 됨으로써 45층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5개 동으로 1,455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양이 20%에서 40%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20%에서 40%가 상향이 됐는데 거기다 플러스 역세권 활성화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추가 인센티브가 있어요. 건축물에 대해서 인센티브까지 좀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역세권 활성화만 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이 약 1억 원이 감소가 돼요. 자, 1억 원이 감소된다는 건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는 이 전체 조합원 분양가에서 1억 원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업성이 이거는 뛰어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겠지만 역세권 활성화 기존 내용에도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로 제가 추가적인 얘기를 했지만 역세권 활성화의 사업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곳들, 그런 지역들을 이제 대부분 뽑아서 추려서 보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세 군데 지역이 오늘 발표가 돼서 여기 지역을 토대로 이렇게 발표났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지난 9월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주민 부담은 줄이고 그다음에 신속한 정비 사업을 추진 지원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갔다라는 약속을 지켰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자,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좀 짚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발표 내용과 이런 이슈 내용들이 기존에도 했어요. 9월 달에 발표를 했죠. 근데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걸 오늘 이 이제 현장들 그 지역들로 이미 확정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에는 서울시 주택시장 또한 오늘 얘기한 얘기가 앞으로도 이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사업성을 개선 방안 제도를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모든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신속하게 빠르게 주택 공급을 통해서 앞으로도 좀 더 진행 상황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는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굉장히 많이 중요해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도 같은 이제 뭐 이슈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내용들에 의해서 좀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이제 영상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